30년, 그리고 294가구, 또 멈추지 않는 나눔. 한 사람의 꾸준한 발걸음이 때로는 정말 동네 전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포천시에서 이 나눔으로 변화를 만드는 힘을 보여준 한 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네. 2025년 포천시민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이죠. 김승진 포천사랑 나눔회 회장님이신데요. 저희가 받은 여러 기사하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분의 30년 넘는 봉사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상 받으셨다는 사실만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이 김승진 회장님의 오랜 헌신이 포천이라는 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만들어온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 좀 입체적으로 함께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승진 회장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본업은 KS산업 대표이시고 포천사랑 나눔회 회장, 또 포천동 체육회장, 직함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걸로 30년 넘게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해오셨어요. 30년 넘게요? 네. 그래서 포천에서는 지역봉사에 마르지 않는 쌤이다, 혹은 동네의 든든한 버팀목 이렇게 불리신다고 하네요. 아, 그 별칭들이 사실 포천 시민대상 자체가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분들께 드리는 최고의 영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그 별칭들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 사회봉사부문 수상이라는 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거니까요. 기 회장님의 오랜 노력이 지역사회로부터 얼마나 깊은 공감을 얻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30년 넘는 봉사라니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럼 그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 도움인 것 같아요. 네, 현장 중심. 특히 14년간 포천사랑 나눔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무려 294가구에 직접 도우의 손길을 건네셨다고 하는데, 와, 14년간 294가구요.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21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정말 뭐랄까 기록적인 꾸준함이라고 봐야죠.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일부처럼 봉사를 계속 해오셨다는 증거니까요. 어떤 방식의 도움들이 주로 있었나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매년 사회이장 하셨다는 사랑의 연탄, 쌀, 라면 나눔 이런 것처럼 직접 발로 뛰는 활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직접 몸으로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운 이웃의 낡은 집을 수리해 주거나 아니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식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딱 채워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단순히 그냥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 환경 자체를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실질적 복지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장 오늘 내일의 어려움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려는 그런 접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 나오는 사례들도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신 가정에는 주택 내부를 좀 편리하게 개조를 해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사로나 손잡이 같은 거요,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는 시기였죠. 아, 맞춤형 지원이군요. 네. 심지어는 병원 가시는 길을 직접 동행해 주는 그런 봉사도 하셨다고 하고요. 와, 그런 맞춤형 지원은 사실 일반적인 구호 활동을 좀 넘어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제로 겪는 그 구체적인 어려움, 그 장벽에 딱 주목을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존엄하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당히 깊이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김 회장님이 정기적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활동들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어려움을 돕는 것을 넘어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도 잊지 않으셨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미래 세대요? 네, 바로 청소년 장학 사업인데요. 이게 무려 1994년부터 시작해서요. 31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31년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 지속성이라는 게?
교육 지원이라는 게 사실 당장의 효과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걸 유지해 왔다는 건 이건 보통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처음에는 포천고 학생 6학생 2명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점차 대상을 넓혀서 지금은 갈말중학교하고 포천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매월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매월 10만 원씩? 네.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30년 넘게 한결같이 지원을 이어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자선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하는데요. 잠재력 있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지속했다는 건 정말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분의 진정성, 또 꾸준함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작은 도움이지만 꿈을 키워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요. 네. 이런 말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라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응원, 그리고 기대,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장학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지지 효과는 사실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김 회장님의 활동 반경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정말 지역사회 전반을 다 아우르시는데요. 2003년부터는 헌병가족 봉사대 활동을 통해서 지역 군부대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 지원에도 힘쓰셨고요. 또 2007년에는 포천동 자율방범대장을 맡으셔서 동네 치안 유지에도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나 안전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군요. 지역사회의 그 다양한 필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3년부터는 포천동 체육회장을 맡아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아주 적극적이시라고 해요.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열고 지원하시는데 자료에 나온 묘사가 좀 재밌습니다. 직접 흙바닥을 밟으면서 회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 정말 현장형 리더시네요. 네, 정말 현장과 같이 호흡하는 리더다 이런 인상을 딱 줍니다. 그 외에도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사라든지 신읍동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위원장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복지, 안전, 건강, 그리고 또 포천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군과의 관계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모습이네요.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서 여러 영역을 이렇게 연결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아마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수십 년간 현장에서 정말 쉼없이 활동해 오시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또 배우시기까지 하셨어요? 네. 2021년 이후로 상담사, 복지자원봉사,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꾸준히 따셨고요. 심지어 2024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복지행정학 학사학위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 오랜 현장 경험에다가 학문적인 깊이까지 더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뭐랄까, 봉사활동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의지이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 복지 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어떤 책임감의 발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회장님 본인도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게 진정한 복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보가 그분의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라는 게 자칫하면 타성에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전문성을 더 강화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정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의를 넘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이런 오랜 헌신과 노력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경기경찰청장상을 시작으로 해서요. 강원도지사상 2010년, 5군단장상 2015년, 그리고 작년인 2023년에는 경기도 지사상까지 꾸준히 상을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5년 포천시민 대상을 수상하게 되신 거고요. 그 수상 이력 자체가 그분의 활동이 그냥 단기간의 반짝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일관된 헌신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역시 그분의 노력을 꾸준히 지켜보고 또 인정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포천시 관계자의 평가도 좀 인상적인데요. 그분의 활동이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감이 되었고, 특히 14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정신을 높이 산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한결같음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의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의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꾸준한 선행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모여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김 회장님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수상소감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그러셨어요?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함께 해준 봉사회 회원들하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셨다고 합니다. 허허, 수십 년간 헌신하고 최고의 영예를 아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낮추고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 거기서 그분의 봉사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러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봉사의 동기가 어떤 외부의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한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다고 해요.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곁에 작은 불편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울림이 있네요. 봉사라는 것을 너무 어렵거나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주변의 작은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30년 이상 포천이라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김승진 회장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를 직접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복지, 안전,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시는 모습까지. 그분의 이야기는 나눔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감동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승진 회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꾸준한 노력이 정말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그분의 삶은 그렇다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실천하는 봉사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던 나눔이나 봉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김 회장님이 단순히 봉사활동에만 그치신 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에 전달하고 또 예산 집행에도 목소리를 내시는 등 행정과 주민 사이의 어떤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셨다는 점입니다. 네, 그 부분도 있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과 깊이 교감해온 지역 리더들이 공식적인 행정 시스템이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어떤 귀중한 통찰력을 정책 결정 과정에 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의 필요 사이에 그 간극을 메우는데 이분들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